성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싶네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옛 선조들이 괜히 만든 말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원래 선조 때부터 계속 그래왔다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당시에 남편의 월급은 실수령액 350 정도로 당시 또래 남자들 치고도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버는 돈이 150 정도로 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장점이 많은 직장이었습니다. 일단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주 4일 근무를 하는데 4대 보험이며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액수가 적을지라도 제 시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직장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벌이가 별로 많지 않다는 이유만 가지고 결혼 후에는 그냥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벌이 자체가 별 볼 일 없지만 야근도 따로 없고 하루 더 쉬는 데다가 근무 시간도 짧은데 굳이 전업주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싶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전업주부 일을 다 하면서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직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꿈의 직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회사였거든요. 거기에 저는 친정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아 반반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 집도 저희가 욕심부리지 않고 작은 평수로 골라서 사실상 집안일을 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평수가 작은데 청소기를 아무리 길게 돌려봤자 10분도 안 돼서 끝낼 수 있었고 심지어 남편은 출퇴근 시간 때문에 저녁 식사를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오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래저래 봐도 제가 퇴근 후에 남편 집에 돌아오기까지 한두 시간이면 밀린 집안일을 다 끝내놓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반반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맞벌이 일을 시키면서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물으니 자기도 일하느라 고생하고 피곤해서 그런데 아마 마음 한편엔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니일 내일 나눠놓고 하다 보면 아마 서로 서운해서 싸움도 하고 그럴 거라고 괜히 제가 일까지 해가면서 집안일을 병행할 바에 벌이도 크지 않은데 그냥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였어요. 아예 회사를 나가지 말고 집에서 전업주부 일을 도맡아서 해버리면 좋겠다고요. 대신 뭐 대청소라든지 당연히 남자가 도와줘야 하는 일에 대해선 자기가 절대 빼지 않고 도와주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집안일이 문제였습니다. 집안일은 정말 힘들 거 하나 없었어요. 집에서 식사도 자주 안 하니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도 제가 만든 것보다는 구내식당에서 3,000원 주고 사 먹고 오는 게 더 만족스러운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도 평수가 작다 보니 청소하는데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고요. 편한 건 편한 거고 너무 지루하고 좀이 쑤시기 시작하니 그 얼마 안 되는 벌이라도 그게 뭐였다고 제가 주체가 돼서 일도 하고 하던 그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알던 사람 2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저한테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사실 집에서 시간도 많이 남는 편이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여자 셋이서 사업을 한다니까 뭐 사기당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고 생활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저렇게 밉상으로 하나 싶기는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혹시 제가 잘 모르고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조언을 해준 거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한테서는 썩 좋은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괜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편 뒷바라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남편이 했던 걱정처럼 요즘 저같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돈 등쳐먹으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괜히 헛돈 날리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사회생활 경력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지몽매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호구 잡혀서 돈 날려먹을 거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도 전에 저보고 무조건 안 될 거라 망할 거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더 생겨서 잘해보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그냥저냥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제가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를 원했잖아요. 아무래도 남편 쪽에서 원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결혼을 반반 결혼했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시댁이나 친정에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부터는 무슨 건수라도 잡았다는 것 마냥 바로 태도를 바꿔버리더군요. 결혼 후 맞았던 첫 명절에는 양가에 똑같이 100만 원씩 용돈 봉투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양가에는 최대한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한다고 이쪽에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남편이 반반씩 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명절을 맞아 양가에 방문을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 액수에 대해서 상의하는데 남편이 친정에 뭘 주냐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댁에는 200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나오냐? 저번 명절 때는 시댁과 친정에 100씩 용돈 봉투를 드리지 않았느냐 따지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딴 생각 안 하고 전업주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걸 자기가 밖에 나가 일하는 것과 동일선상으로 쳐줬다고 하는 겁니다. 집안일 그거 별로 힘들지도 않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줬던 거라고 하면서 그동안 외벌이 해온 생색을 그렇게 내더군요. 그리고 그것도 집안일이라고 내가 버는 금액이랑 똑같이 해준 자기한테 고마워했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비록 재택근무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니 그건 그만큼 집안일에 소홀해지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공평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댁과 친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똑같이 대우를 해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둘이서 똑같이 돈 버는 일을 하는데 당연히 돈을 더 잘 벌어오는 사람 집에다가 더 잘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말이죠. 그 말이 제 귀에는 너 결혼 생활에서 우리 엄마 대신 내 뒷바라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면 친정에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보내줄게 이 말로 들리더군요. 일 같은 걸 해서 조금이나마 내 뒷바라지 하는 거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애초에 제가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지 해볼 테면 해봐라 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냐 따졌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복을 차버린 건 저라고 하면서 제가 지인들과 시작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나랑 똑같은 대우를 해줬는데 가만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밥이나 하고 있지. 몸바람이 불어서 사업을 하느냐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정 떨어지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인즉슨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에 시간을 쏟아붓는 만큼 집안일에 소홀해질 테니 이제는 더 이상 가사노동을 하면서 집에 있는 저에게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돈 벌어오라고 시켰냐, 맞벌이 안 하고 집안일 하는 전업주부 다들 부러워하는 거 모르냐 하면서 신우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럽다고 한다 하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무슨 한 달에 3,500만 원씩 벌어오는 줄 알겠더라고요. 400도 안 되는 월급 벌어오면서 저러니 제가 집안일 할 것 그대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집에서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어 일을 한다고 하면 고마워는 못할 망정. 집안일 소홀해진 만큼 친정에 용돈을 못 주겠다고 짓거리고 있으니 있는 정도 떨어지겠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따지니까 우리 반반 결혼한 거 잊었느냐고 하면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친정에 똑같이 하고 싶으면 자기가 벌어오는 만큼 벌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여태 잘하던 것처럼 집안일에나 열중하라고 말이죠. 자기가 벌어오는 만큼 벌어오라는 말도 어이가 없더군요. 제 월급이 애초에 남편 월급에 비해서 보잘것없던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업주부를 하지 않고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면서 집안일 해왔으면 그건 어떻게 계산하겠냐 했더니
그때도 뭐 다를 거 있겠냐고 하더군요. 여자면 여자의 본분인 집안일을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월급 벌어온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연애할 때 저런 썩어 빠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결혼은커녕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난데없이 별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동기부여가 돼주기는 했습니다. 악에 받쳐서라도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 중개판매업이고 자본이 따로 들지는 않았지만 버는 족족이 돈이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오르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크게 벌리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던 2명도 하는 일에 비해서 생각보다 돈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 어차피 투자된 자본도 거의 없었기에 결국 손을 털고 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롯이 저 혼자서만 이 사업을 굴리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노하우가 생기니까 2명, 3명은커녕 저 혼자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수입다운 수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남편 월급 정도의 안정적인 월 수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절이 돌아오게 되었지요. 남편은 작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시댁 시부모님에게 줄 200만 원짜리 용돈 봉투를 만들어 놓고는 친정에 줄 건 봉투조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이제 월 수입이 남편과 비슷해졌으니 남편 논리대로 제가 직접 드리면 되는 거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에 보낼 용돈 300만 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봉투를 보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자신 있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안 될 거라고 돈 날리지나 말라고 했던 그 사업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당신 월 수입만큼 벌어오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도 저는 집안일 한번 밀려서 한 적이 없으니 가사노동 수입까지 생각해보면 내가 당신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겠냐고요. 남편이 제 수입을 알게 되니 당황하더라고요. 아마 같이 시작하기로 했던 그 2사람이 손을 떼고부터는 당연히 제가 허우적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수입은커녕 오기로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결혼하고 첫해 제가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가사노동을 한다고 친정과 시댁 차별 없이 대해주는 척을 했던 남편에게 마음이 조금 남아있기는 했었나 봐요. 단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제 능력을 핑계로 친정과 시댁을 차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사과는커녕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돈을 더 벌게 된 건 잘된 일 아니겠냐며 자기가 그냥 그 일을 시작도 못하게 할 수 있던 건데도 믿고 기다려줬으니 그 돈에도 자신의 몫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제 벌이를 가지고 시댁에다가 효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자기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제가 버는 돈 가지고는 이제 효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돈도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못 벌었을 돈이고 자기가 벌어온 돈 덕분에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고요. 지난 1년 동안 친정에 그 흔한 용돈 한번, 과일 조각이라도 한번 보내기라도 했다면 조금이나마 내가 번 돈으로 시댁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애초에 남편은 시부모 대신 자기 귀찮은 집안일이나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작에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그동안 만나왔던 시간도 있고 제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린 제가 다 바보 같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안 벌면 귀찮은 일 해주는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돈을 잘 벌면 내가 번 돈으로 당장 시부모님한테 다 써버려야 할 판인데 뭐하러 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도 제가 진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지
어디 해볼 테면 해보란 식으로 나왔는데 막상 이혼 서류 보고 이혼 진행되는 것 같으니 그때가 돼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이제부터라도 잘 알 테니 다시 잘해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믿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잘해보자는 게 앞으로 제가 벌어올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집안일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진심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마 저에게 처음 집안일 안 할 거면 친정에 국물도 없다고 했던 그 시점에 끝냈어야 할 결혼 생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저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명함 내밀 수 있는 어엿한 사업체의 사장이 된 지금 그런 악이라도 갖게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혼한 지는 벌써 3년이 되었고 지금에서는 제 월 수입은 남편이 벌어오던 월급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불어났거든요. 더 이상 마주치고 살 생각도 없지만 적어도 어떻게든 제 소식 들으면서 평생 배 아파하며 후회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